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부유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뉴질랜드 이민, 특히 골든 비자라고 하죠. 그 신청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더라고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투자 이민, 골드카드 이런 거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요. 정작 그 자국민들이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로 막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좀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자국에서 비슷한 걸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굳이 그렇게 멀리 뉴질랜드를 택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우선 얼마나 늘어난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2025년 4월에 뉴질랜드가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 조건을 확 바꿨거든요. 근데 불과 석 달 만에요. 189건, 이게 사람 수로는 609명분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석 달 만에 189건이요? 네. 그 이전 한 2년 반 동안 총 신청 건수가 116건이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와, 정말 눈에 띄는 증가네요. 혹시 그 신청자들 국적 분포 같은 것도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 그게 또 핵심인데요. 이 189건 중에서 거의 절반, 그러니까 85건, 한 45% 정도가 바로 미국 시민들 신청이었어요. 미국인이요? 제일 많네요. 네. 압도적 1위고요. 그 다음이 중국 26건, 홍콩 24건 순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뉴질랜드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내걸었길래 이렇게 미국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완화된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투자금하고 거주 요건입니다. 일단 성장 투자 분야라고 있는데 여기 최소 투자액이 원래 1,500만 뉴질랜드 달러였거든요. 이걸 500만 달러로 확 낮췄어요. 미화로는 한 3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1,500만에서 500만으로요. 엄청난 하향 조정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거주 요건은 더 파격적이에요. 기존에는 3년을 체류해야 했는데 이걸 단 21일 체류로 줄였어요. 21일이요? 그건 거의 방문 수준 아닌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영어 능력 조건까지 아예 없앴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문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한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야, 21일 체류에 영어 조건도 없다니. 이건 단순히 투자 조건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인들이 이렇게 몰리는 배경에는 말이죠. 네,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그 스튜어트 내시라고 전 뉴질랜드 장관 출신 이민 컨설턴트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전문가들은 상당수 미국인 신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뉴질랜드를 일종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아, 트럼프 변수군요. 네, 트럼프의 좀 불분명한 외교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전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이죠. 결국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찾아서 일종의 보험처럼 뉴질랜드 행을 택한다 이런 해석이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지점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 본인이 미국판 골드카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 말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라고 심지어 트럼프카드.com이라는 구체적인 웹사이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요. 미화 500만 달러를 내면 이건 사실상 기부 방식인데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단 말이죠. 아니 본인은 외국 부자들한테 미국 영주권을 팔아서 5조 달러를 벌겠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일부 미국 부자들은 불안해서 뉴질랜드 비자를 알아보고 있다. 이 모순은 대체 뭘까요? 그렇죠. 이게 참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단순히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미국 사회 시스템이나 미래 안정성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트럼프의 제안은 사실상 기부에 가깝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프로그램은 그래도 투자 형태라는 차이점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러네요. 투자와 기부는 다르니까요. 또 다른 배경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국제적인 상황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최근에 유럽연합 쪽에서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몰타나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유럽 문턱이 높아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고려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됐고 마침 뉴질랜드가 규제를 확 풀어버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투자 이민 허브로 떠오를 가능성도 보이는 겁니다.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자본 유입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 에리카 스탠포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 언급을 보면요. 이번 비자 완화로 최대 8억 4,500만 뉴질랜드 달러, 미화로 한 5억 300만 달러 정도 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뉴질랜드 경제가 기술적으로 침체를 겪었었는데 회복세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종합을 좀 해보면요. 뉴질랜드의 파격적인 비자 규제 완화라는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네, 그렇죠.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변수라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더 흥미로운 건 미국 스스로가 영주권 판매, 즉 골드카드를 구상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부자들의 이주 문제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정치나 경제 환경 변화가 개인의 선택 그리고 자본의 국경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간의 투자 유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뉴질랜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회로 삼아서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동안 정작 자국의 일부 부유층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 이게 현재 미국의 매력도랄까요? 혹은 미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특정 정치인이나 행정부만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